혼테일 뭐하는 놈일까요? 2006년 9월 7일 예고 없이 등장한 신규 보스 몬스터인 혼테일은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추가된 대형 보스 3종 중 두 번째 보스입니다. 4차 전직 등장 이후 동네북 신사가 될 것을 예감한 것인지 혼테일은 작품과는 차원이 다른 체력 그리고 차원이 다른 기믹들로 무장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넥슨 부사장님께서 혼테일 개발할 때 옥상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하여튼 혼테일 만들 때 제일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회사 옥상 가서 막 혼테일 삐리릭 하면서 막 소리치고. 그렇기에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노력의 결실인 혼테일을 살펴봅시다. 그 전에 혼테일 이놈이랑 왜 싸워야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타모의 대사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리프레 지역이 소개된 시점에서 스토리상 과거에 리프레의 용의 신전에서 용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리프레 미나루숲의 대빵이었던 나인스피릿이라는 용에 대해서 혼테일이 반감을 품어서 낸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혼테일의 진땀승. 나인스피릿 선생님은 혼테일한테 지셨지만은 혼테일이 이제 빈사 직전까지 가서 추하게 부모 잃은 나인스피릿 알을 들고 생명의 동굴로 들어갔고요. 최후의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은 상태가 현재 상태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테일 결사되었던 모이라도 갇히게 된 것이고요. 기사 라울도 퇴각하다가 습격받아서 바하뮤트 셔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타타모의 그 혼테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얘기는 알고 보면은 혼테일이 진짜 처맞고 아파서 엉엉 우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은 챙겨두셨겠죠. 코니언에게서 나오는 코니언의 정수, 해골 어깨 보호대, 그리고 미스릴 등을 주고 합승해야 하는 코니언의 단도, 또 질긴 용의 가죽, 마지막으로 만용을 잡으면 나오는 만용의 울음소리 1개입니다. 생명의 동굴에 한 번 입장할 때마다 이와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 퀘스트를 완료한다고 변신의 비약 같은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이라가 철창에 갇혀있는데 약통 같은 게 어디서 나겠어요. 그냥 즉시 퀘스트를 완료하는 즉시 변신을 시켜주기 때문에 퀘스트 완료는 이 안에 용모가 있는 날 따로 클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니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변신 이후 바로 등장하는 모이라의 결사대원의 증표 퀘스트를 받으시고요. 변신은 이 맵을 벗어나면 무조건 풀리게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변신 풀리면 퀘스트를 얄짤없이 다시 깨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 줍시다. 그렇게 문지기를 속이고 나오는 맵이 바로 생명의 동굴입니다. 바로 이 부금이 흘러나오는 지역이죠. 제가 메이플 부금 중에서 로폰기몰 다음으로 이 부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 맵에서는 이제 게임을 꺼도 채널을 바꿔도 딴 데로 이동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혼테일은 여기까지 온다고 바로 도전할 수 있는 보스는 아니긴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정표를 통해서 간단한 파티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비로소 혼테일에게 도전할 수 있는 혼테일의 동굴 입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퀘스트 이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메인 맵에서는 몬스터가 5마리가 나오는데요. 이 5마리를 잡으면 똑같은 열쇠가 5개가 나옵니다. 열쇠를 하나씩 먹은 파티원 5명은 미로 내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1명은 밖에서 요구사항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미로지 별게 없어요. 아래에 나오는 몬스터들을 싹 다 잡으면 다음 방에 열쇠가 1개 떨어지는데 맵 우측 끝에 있는 소용돌이의 열쇠를 버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열쇠가 사라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1명 앞에 열쇠가 생성돼서 떨어집니다. 외부에 있는 플레이어는 그 열쇠를 받아서 아래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어서 문을 계속 열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5번째 미로까지 클리어한 후 나오는 선택의 동굴에서 전등을 제대로 쳐서 빛의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 뿐이죠. 전등을 이걸 잘못 치면요 이상한 맵으로 간다고 하는데 레이저렉션 퀘스트 같이 시야가 제한되고 이렇게 복잡한 맵으로 가서 열쇠를 모아야 되면은 이제 파티가 터지겠죠. 그래서 조심해서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혼테일의 동굴 입구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퀘스트 지역 내의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결사대 증표 3종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용모가 끝난 이후 피아노스의 증표, 파플라토스의 증표, 자쿰의 증표를 갖고 가게 되시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입장용 파티 퀘스트를 따로 깨지 않더라도 전용 NPC를 통해서 이를 스킵하실 수 있고요. 명예 결사대원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파티장이라면 파티원 전원이 해당 구간을 건너뛸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 해서 선행캐도 다 끝냈겠다. 이제 남은 건 혼테일을 잡으러 가는 것 뿐입니다. 입장 전에 혼테일에는 유혹이라는 특수한 상태 이상이 존재합니다. 유혹은 1명에게만 거는 개인 유혹, 그리고 5명에서 10명까지 거는 단체 유혹이란 게 있는데 유혹에 걸린 대상은 제자리에서 뛰거나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등의 모션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렸을 때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제자리에 굳은 채로 가만히 있긴 하죠. 문제는 이 지속시간이 10초 이상으로 굉장히 길며 도중에 물약 복용을 포함해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조작 가능한 건 유혹 상태 이상을 풀어주는 용사의 의지 같은 것 뿐이라서 용사의 의지는 이제 혼테일에 갔을 때 필수로 획득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그마저도 유혹 도중에 일일에 당하거나 한다면 스킬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디버프입니다. 그런데 이 혼테일은 또 유혹을요 그 맵에 입장한 순서대로 유혹을 걸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뭐 두 파티 12명이 첫 맵에 입장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한 명한테 개인 유혹이 간다고 하면요, 이제 그 개인 유혹은 처음 입장한 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근데 그 유혹을 견뎌냈다고 다음 순번한테 또 바통이 넘겨지는 게 아니고요, 그 처음 입장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유혹이란 스킬은요 그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만 갑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그 첫 번째 플레이어가 죽지 않는 한 유혹에 걸릴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동굴 1, 2 그리고 또 혼테일의 동굴 같은 데 입장할 때 모두 정해진 순서를 지켜서 입장하셔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입장 순서는 각 맵 입장 전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페이크 30을 달성하고 회피율 40%를 기본 탑재한 섀도우가 맨 처음 입장하지만요, 체력 자체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다크나이트가 유혹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맵에 입장하면 빈 동굴이 나오는데요, 맵 중간에 있는 이 밧줄 부분을 넘지 않으면 혼테일은 소환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정대원들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대기를 하시고요, 원정대장이 앞으로 슬며시 나가면서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혼테일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숨어있는 혼테일이 이제 이놈들 뭐 하나 하고 구경 나온 거긴 한데, 그때 그 사람들은 가짜 머리 내지는 이제 왼쪽 오른쪽 머리라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왼쪽 대가리가 B쪽 얼굴을 내민 것이기 때문에 왼쪽 머리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의 동굴에 나오는 머리들은 솔직히 별거 없긴 해요. 첫 번째 패턴, 혼테일의 왼쪽 머리에 뿔과 눈이 파랗게 발광하다가 얼음 트럼을 한 방 갈깁니다. 이 공격에 피격되면 5000가량의 데미지, 혹시 뭐 파셜 레지스턴스나 엘리먼트 레지스턴스를 찍었다면 3000 이하의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데미지와 함께 맨 뒤로 쭉 밀려나게 되는데, 밀려난 이후 경직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다가 밀려났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 종유석을 맞게 되면 경직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걸어서 머리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전사의 경우에는 스탠스를 찍어서 아예 안 밀려나게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직업들의 경우에는 아이젠을 끼면요 마찰력이 올라가서 덜 밀린다고 합니다. 믿져야 본전식으로 아이젠을 신고 가시는 것이 좋겠군요. 전사의 경우에는 스탠스가 딸리면 밀리는 순간 돌진을 써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문양이 생기면서 입에는 마법진이 생기고 이마의 뿔이 파랗게 빛납니다. 동시에 필드에는 일정 간격으로 돌기둥이 생기는데, 이 기둥 위에 서 있으면 1-1 공격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에서 주황색 마법진이 생기면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 놓는 모션은요 개인 유혹이 되는데요, 이때 이미 유혹 담당을 차출해서 줄에 매달아뒀기 때문에 얘가 유혹을 받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이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나 리플렉션 같은 효과는 공격 무효화를 거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이 가짜 머리들은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와이번들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체력이 50% 이하가 되었을 때 소환하는 다크 와이번들은 버프 해제를 거는 특수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소환과 동시에 마법사는 광역기 등을 이용해서 와이번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썬콜의 체인 라이트닝이 큰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죠. 이렇게 몇 가지 패턴만 주의하면서 때리다 보시면요 왼쪽 머리 클리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맵인 시험의 동굴 2에 들어가실 때 역시 유혹을 고려하면서 입장 순서는 제대로 지켜주셔야 모두가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혼테일의 오른머리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는데요, 역시나 브레스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벽 끝까지 밀어버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번에는 번개 공격이군요. 역시나 1-1 공격도 있지만은 이전과는 달리 이건 또 피할 수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번까지 조심을 해주신다면 오른머리도 별 문제 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까지는 진짜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거든요. 마지막 맵인 혼테일의 동굴에 입장하기 전에 입장 순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혼테일 본체에서는 5명에서 10명까지 단체로 걸리는 단체 유혹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혹을 커버칠 섀도워 그리고 체력이 많은 전사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1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10명이 죽지 않고 유혹을 버텨주면 나머지 원격들이 안전하게 혼테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사들 중 몇 명이 죽는다면 유혹의 순번이 넘어가서 다음 유혹은 또 원거리 격수한테 향할 것이고, 체력이 적은 원격들이 유혹을 못 이겨내고 죽으면서 결국 또 죽고 죽는 도미노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순번 사람들을 살려야 할 비숍까지 사망하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조건 전사가 원정대 30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공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섀도우와 전사들이 무조건 먼저 입장해야 되는 시기죠. 이 입장 순서와 관련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많은 원정대가 사용했다는 그 제일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유혹을 제일 처음으로 맞아줄 직업 섀도우 혹은 피가 3만인 다크나이트가 입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유혹을 맞아줄 전사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사들 중에서도 다크나이트는 제일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거리 격수들을 지켜줄 뻥이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은 원거리 격수들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아크메이지가 입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원거리 격수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제 전진 배치된 다크나이트가 유혹으로 싹 다 죽어버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격수들 뒤에 남는 다크나이트 몇 명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최후에는 이제 다 죽어버린 원정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와일드카드, 비숍들을 배치함으로써 비로소 혼테일 본체 입장 순번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점은 첫 번째, 개인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아낼 플레이어를 선별을 해서 우선 입장시켜야 되고, 두 번째, 10명까지 들어오는 단체 유혹을 위해서 체력이 많은 전사들이 다른 직업들보다 먼저 입장해야 되며, 세 번째, 비숍은 유혹의 효과를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무조건 마지막에 입장시켜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고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서 입장 순서를 지켜서 최후의 맵인 혼테일의 동굴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어를 위해서는 모든 원정대원들이 각 부위가 수행하는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원정대장의 오더를 모든 파티원들이 빠르게 이해해서 사망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메이플랜드 등의 서버에서의 그런 처한 상황에 따라서 클리어 방식에 적절한 변통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혼테일 본체 공략에 앞서서 섀도우들은 개인 유혹을 담당하되 화력을 집중시켜야 될 때, 혹은 파티원이 사망해서 안전하게 살려야 될 때 등 필요할 때 연막탄 등의 유틸 스킬을 잘 활용해서 화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비숍의 경우에는 홀리 쉴드를 쿨타임마다 바로바로 사용해서 격수들의 딜 로스를 최대한 막아주시다가 격수들이 유혹에 걸리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달라붙어서 힐 등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격수들은 사냥하다가 자신이 유혹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파티원들에게 빠르게 알려서 케어를 받도록 합시다. 일단은 혼테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죠. 사실 이게 공략 순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각 부위의 특성과 하는 역할들을 먼저 설명드리죠. 일단 다리와 꼬리를 보겠습니다. 다리랑 꼬리는요, 특수한 공격 없이 그냥 강한 것 자체가 특성인 부위들입니다. 혼테일의 다리는요, 좌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양쪽이 하나의 개체입니다. 다리는요, 혼테일의 모든 부위에서 제일 마법 데미지가 강한 부위인데요, 데미지가 최고 9500 이상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원거리 격수들은 다리의 공격이 맞으면 즉시 사망하지만, 다리를 들어올리는 시전 모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피할 수는 있긴 합니다. 기타 다른 특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 옆에 붙어있는 꼬리입니다. 꼬리의 경우에는 이제 꼬리를 들어서 내리치는 모션의 공격이 있긴 하지만, 그 데미지가 다리의 공격에 비해서 7500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거리 격수들이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특이사항은요, 꼬리에 실수로라도 접촉하게 된다면 접촉 데미지 32000이라는 이런 괴랄한 데미지를 입고 즉사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꼬리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던 소문에 의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혼테일의 배 중앙 기준선을 넘게 되면요, 유저가 강제로 꼬리 쪽으로 끌어당겨져서 근접 데미지를 맞고 사망한다, 이런 주장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걸 제하더라도 어차피 꼬리에 닿게 되면 아킬레스를 마스터한 만피 전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지 맙시다. 다음은 머리 3종입니다. 3개의 머리 모두 충분히 많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11 전체 공격, 그리고 아까 시험의 동굴에서 봤던 것처럼 와이번을 소환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머리입니다. 중앙머리는 이제 5억에 달하는 제일 많은 체력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다른 머리들과는 달리 버프 해제를 사용합니다. 버프 해제를 통해서 하이퍼바디 그리고 또 매직 가드 이런 것들이 해제되게 되면은 원거리 격수들 그리고 마법사들이 다음 공격에 즉시 사망하기 때문에 뻥 담당 그리고 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중앙머리에 스킬 해제 모션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테일이 막 칼 하면서 이제 입냄새 뿜어주면은 그게 버프 해제니까 한번 잘 봐두세요. 이제 날개랑 양팔이 남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날개는 다리처럼 이제 양쪽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날개가 사실 혼테일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날개는요, 파워업 그리고 매직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테일의 모든 공격력을 1.25배 뻥튀기 시켜주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미지 9500 이런 것들이 다 날개 때문이란 거고요. 파워업이 없으면 다리의 찍기 공격도 막 7600 수준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겠죠. 대신에 아무 공격도 안하고 혼테일 전체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아니면 또 와이번 정도만 소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빠르게 제거해줘야 되는 파츠죠. 마지막으로 혼테일의 양손입니다. 혼테일의 양손은 명실상부 혼테일에서 제일 위험한 부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손이 유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부위는 유혹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이 양손만 유혹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 유혹은 상시로, 그리고 이제 피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슬슬 5명에서 10명까지 랜덤으로 거는 단체 유혹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팔을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야겠습니다. 각 팔이 사용하는 마법 공격은 MP 3000을 가져가는 마나 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에 걸린 이후 이 공격을 통해서 MP가 바닥나면 의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허약, 암흑, 스킬 봉인 등의 랜덤 상태 이상을 사용하는 데 반해 왼팔은 상태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버프 해제를 사용합니다. 그리해서요, 버프 해제랑 유혹을 동시에 거는 유일한 부위인 혼테일의 왼쪽 팔은요, 모든 부위에서 제일 위험하고, 따라서 추후 설명드릴 공략법과 관계없이 공략 순서가 무조건 마지막이 되는데요. 왼쪽 팔을 마지막에 깨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마지막으로 깨는 부위는 경험치를 안 준다라든지 아무 공격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전하게 뽀개기 위해서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데, 이분들은요 빅뱅전 메이플에서 혼테일을 잡아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참고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멈추지 않고 교차 검증 끝에 얻어낸 자료를 신뢰하시는 게 혼테일 공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해서 예전 메이플에서는 혼테일 공략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전 메이플에서는 피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격들이 그래도 파워업한 꼬리의 피격 데미지인 7700, 7800까지는 어쩌지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해서 일단 시작을 할 때 근거리 격수들은 왼쪽에, 그리고 원거리 격수들은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혼테일이 소환되자마자 근격들은 혼테일의 다리를 때리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원격들은 한 2에서 3초 동안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리의 경우에는요, 좌우가 통합이 되어 있더라도 어느 쪽에 어그로가 끌려있냐에 따라서 그 공격하는 다리가 달라서 근격들에게 왼쪽 어그로를 확정적으로 가져가도록 약간 양보를 해줌으로써 원격들은 다리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죠. 그 이후 원격들은 꼬리를 우선 처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꼬리를 치켜들 때 등 일부 데미지가 다리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오른다리를 들어서 공격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충격파를 점프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왜 다리랑 꼬리를 먼저 없애느냐, 이 날개랑 오른손은 겹쳐져 있어가지고 같이 때릴 수밖에 없는데, 이 때리다가 도중 유혹이 들어오면은 이 바닥을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받고 사망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위협이 되는 다리와 꼬리를 없앤 이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팔과 날개를 치면서, 날개가 없어진 이후에는 데미지가 좀 들어갔을 오른머리를 모두의 힘을 합쳐서 빠르게 제거하고, 문제의 왼팔은 건드리지 않고 왼쪽 위로 넘어가서 왼머리와 중앙머리를 잡아내고 나면 왼팔만 남는데요, 모든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는 비숍들까지 모두 가세해서 왼팔을 차분하지만 빠르게 격파해 주시면 마지막 부위의 경험치를 먹으면서 혼테일이 클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이플랜드에서는 피작이 없고, 보니까 이제 궁수나 도적 이런 애들은 4차 전직을 할 때 체력을 한 500, 600 정도 올려주는 게 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걱정인 게, 아무리 체력템을 연끌으려고 뻥을 받아도 체력이 막 7100에서 7400 언저리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결국 무슨 수를 쓰더라도 파워업한 꼬리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다른 묘안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요, 시작하자마자 파워업을 담당하는 날개를 떼버린다면 어떨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왼손이 유혹을 걸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유혹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유혹은요 입장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설정되며 대상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그 다음 유혹도 동일한 플레이어에게 걸리고요. 그렇다면요, 날개를 치면서 오른손도 같이 때리게 하고, 그리고 그 오른손이 유혹을 걸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걸리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가까운 근거리 격수들한테 유혹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그렇다면은 좌측에 할당되어 있는 근거리 격수들은 다리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오른손의 유혹 범위 내에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날개와 오른손을 먼저 때리고 있는 원격들 대신에 왼쪽으로 걸어가는 유혹을 대신 받아내시면 되겠고요. 비숍들은 날개를 떼기 전까지 혹시나 파워업한 꼬리 등의 공격에 원격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힐을 연사하시고요, 파워업을 없애기 위해서 디스펠을 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제거한 이후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근거리 격수들이 다리의 어그로를 왼쪽으로 끌어간 다음에, 그런 사이 이제 치명적이지 않게 된 꼬리를 원거리 격수들이 처치를 하게 되면은 좀 이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제 뇌 속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결국 혼테일 공략에서 중요한 거는요, 날개는 파워업을 한다, 그리고 다리는 파워업을 하고 우측에 어그로가 끌리면 원거리 격수들이 즉사한다. 자, 중앙머리는 버프 해제를 한다. 이 왼손과 오른손은 유혹을 거는데 왼손은 특별히 버프 해제 기능도 있다. 해당 맵에 입장한 순서대로 유혹을 건다. 유혹 순번은 그 플레이어가 죽어야 넘어간다. 이런 등등 특수한 정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잘 버무려서 어떤 서버를 하든 간에 어떤 버전에서 플레이를 하든 간에 원정대를 승리로 이끄는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략을 구경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긴 셈이고요, 혼테일 공략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이 혼테일 잡으시면요, 나인 스피릿의 R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거 혼테일의 목걸이 강화하는 쾌템이죠. 이거 R 들고 둥지 위에 캐릭터가 올라가는 순간 R이 소모됩니다. 이거 사실 일반 공격으로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멀뚱멀뚱하다가 그냥 맵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R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님들 카지맨님처럼 됩니다.
라인 스피릿 R을 가지고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인 스피릿 가지고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전 이렇게 무서운 포스를 보여줬던 혼테일. 빅뱅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런 씨발람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